화려한 결혼식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하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위선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너 같은 천한년이 우리 집안에 감히 들어와? 칭! 할인의 땀 위로 차가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신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넘안에 사는 65세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제 인생은 오직 딸을 지켜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딸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내 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드레스 끝자락이 흔들릴 만큼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선까지 번져갔다. 할인아, 나는 속으로만 부르짖었다. 발걸음을 떼고 싶었지만 지금 나서면 아이 얼굴이 더 망가질까 두려웠다. 그때 우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신랑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위선의 차가운 눈빛이 곧장 아들을 향했다. 얼음처럼 날카로운 시선. 그 눈빛에 우진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말 한마디 더 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는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순식간에 예식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아니, 신부 얼굴에 손찌검을 하다니. 하객이 이렇게 많은데 저게 무슨 망신이야? 결혼식 맞아?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 여기 있는 이 200명의 하객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모두가 증인이 될 것이다. 위선이 내 딸을 모욕한 순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내 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흰 드레스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할인아. 나는 입술만 달싹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우진이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위선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아가 아들을 꿰뚫었다. 얼음장 같은 시선에 우진은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이 더 비참했다. 신랑이란 놈이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다니. 순식간에 예식장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때리다니. 하객이 이렇게 많은데 저게 무슨 망신이야?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어디선가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 깊게 찔러 넣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다. 위선의 멱살을 잡고 내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몸을 던져가며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해가며 나는 내 딸을 키워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수백 명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하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그 순간 딸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눈물로 젖은 두 눈이 마치 말하는 듯 했다. 아빠, 제발 참아줘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본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선의 오만한 얼굴에 분노를 쏟아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내 딸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절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결혼식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핏맛이 느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오늘은 네 말을 따르마. 하지만 이 순간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어색한 기침 소리뿐이었다. 무대 위에서 내 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드레스 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어깨가 떨렸다. 그 옆에 서 있는 우진은 신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사내라니.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더 참담하게 보였다. 하객들은 억지로 축하의 박수를 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조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사진사는 셔터를 누르면서도 얼굴이 굳어 있었다. 렌즈 너머로 비춰지는 신부의 눈물이 예식장의 모든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이날을 위해 딸이 얼마나 꿈꾸고 준비해 왔는지 알기에 가슴이 더 미어졌다. 축하와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가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 떠다니고 있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예식장에서 딸이 고개를 숙이고 울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수백 명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아이가 모욕을 당했다. 그 순간 느꼈던 분노와 수치심이 지금도 심장을 쥐어짰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낡은 작업복에 손에는 빗자루와 걸레뿐인 사내. 그게 전부인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빚진 게 많아도 눈치만 보며 살지는 않았다. 살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남들이 버리는 것들을 주워 담아왔다. 10수년 동안 수많은 건물을 오가며 청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책상 위에 흘린 계약서 한 장, 파쇄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 서류 조각, 쓰레기통에 구겨 넣은 계산서. 남들에겐 의미 없는 것들이 내 눈에는 기록이자 증거였다. 나는 그것들을 모아두었다. 언젠가 세상에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서재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지만 그 속엔 내 인생의 또 다른 얼굴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수년 동안 모아온 서류와 자료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위선이 속한 우진 그룹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손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 끝이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할인의 눈물만이 되새겨졌다. 나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다. 위선, 네가 내 딸을 무시한 순간부터 너희 집안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 내려갔다. 거래 내역, 세금 보고서, 내부 직원 명단, 작은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동자가 종이 위를 헤매었다. 우진 그룹, 너희의 속살을 내가 다 까발려주마.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집안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청소부였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삽과 빗자루를 잡으며 자랐다. 학교 끝나면 건물 계단을 닦았고 주말이면 쓰레기통을 나르며 아버지를 도왔다. 그 시절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쟤는 커도 청소부밖에 더 되겠어?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심장에 새겼다.
그리고 증명해 보였다.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푼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 결국 나는 두 손이 다 닳도록 일하며 지금의 회사를 키워냈다. 그런데 그런 나와 내 딸을 위선은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다.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쓰레기 취급하듯 나는 눈을 감고 다시 다짐했다. 네가 우리를 모욕한 값 반드시 되돌려주겠다. 내 딸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내 앞에 놓인 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건 내 지난 세월의 증거이자 앞으로의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마치 오늘 일어날 일을 예고라도 하듯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 그리고 우진 그룹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청 민원 접수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직원은 무심히 고개를 들었지만 내가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놓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랐대. 이건 굉장히 방대한데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서류가 직원의 손에 넘어가자 내 어깨의 무게가 조금 내려앉은 듯 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곧장 근처 우체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전에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어 익명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함께 넣었다. 수신인은 국세청, 우진그룹의 탈세와 비자금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봉투를 봉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오후 텔레비전은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부, 대기업 우진그룹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우진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비쳤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긴급 인터뷰가 이어졌다. 국세청 또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깊게 호흡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 기계의 첫 톱니를 돌린 건 바로 나았다. 그 시각 위선은 화려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최고급 디저트가 가득했다. 아휴, 내가 뭘 했어. 위선은 와인잔을 흔들며 입가를 올렸다. 결국 그 천한년이 울면서 고개 숙이잖아. 내가 이 집안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역시 위선 씨.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 쳤다. 며느리는 그렇게 다뤄야 해. 안 그러면 버릇 없어져. 맞아요. 맞아요. 자식 교육도 며느리 교육도 결국 집안 어른 몫이죠. 다른 친구도 수다를 보탰다. 위선은 흐뭇하게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 집안은 절대 더럽혀질 수 없어. 내 아들은 최고니까. 그런 하찮은 집안이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어? 웃음소리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뉴스 화면 속 우진 그룹 건물은 점점 더 많은 수사관들로 포피되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위선은 아직도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가 짓밟았다고 생각한 사람, 그 하찮은 노동자의 손이 지금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자리에 앉아 계신 위선 여사님. 갑자기 호텔 로비 문이 열리더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그녀 앞에 쏟아졌다.
우진 그룹의 800억 비자금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박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금 탈루 정황도 포착됐다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위선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얼어붙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러나 기자들의 눈빛은 이미 날카로웠다. 주위 친구들조차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위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느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인터넷에 새로운 영상이 퍼졌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신부를 폭행.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했다. 화면 속에서 위선이 내 딸 할인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댓글 창은 들끓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이게 재벌가의 민낯이지. 신부 불쌍해서 눈물 난다. 나는 화면을 보며 느꼈다. 정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전체가 위선의 민낯을 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장면은 순식간에 SNS를 뒤덮었다. 짧게 편집된 영상이 여기저기 퍼졌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백만을 넘어섰다. 화면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 딸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 그리고 그 뺨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위선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댓글창은 불길처럼 번졌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바로 재벌가의 민낯이지. 딸을 키워 시집 보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신부 너무 불쌍하다. 평생 상처로 남을 거야. 순식간에 일화질 시어머니, 우진 그룹 불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영상을 인용하며 논란을 다뤘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위선은 사회 전체의 공적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급 호텔에서 와인을 들던 여자가 이제는 이면의 기사마다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네가 뿌린 씨앗이다, 위선. 그날 저녁 우진 그룹 본사와 위선의 저택 앞에는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섰다. 검찰 수사관들과 국세청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건물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굳은 표정의 수사관이 말하자 곧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대문에는 굵은 글씨로 쓰인 압류 및 조사 중이라는 종이가 붙여졌다. 안에서는 집사들이 당황하며 짐을 싸고 있었고 귀금속과 명품 가방, 고가의 그림들이 차례로 박스에 담겼다. 차고에 있던 외제차들도 하나둘씩 견인차에 실려 나갔다. 집안 가득했던 사치의 흔적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빼앗겨 버렸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위선은 현관 앞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수사관들을 향해 달려들며 팔을 휘둘렀지만 이내 제지당했다. 주변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낮에는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던 집이 이제는 구경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게 바로 네가 만든 결말이다. 위선, 단 하루. 그 짧은 시간에 위선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제국은 무너졌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고 언론은 앞다투어 속보를 내보냈다. 속보입니다. 우진그룹 하루 만에 사실상 붕괴. 재계 20위 안에 들던 기업이 부패와 비자금 혐의로 추락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터뷰에 응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저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금융권도 발을 뺐습니다. 앞으로 회생은 불가능할 겁니다. 뉴스 스튜디오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가득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경제평론가가 차분히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제보 수준이 아닙니다. 자료의 방대함과 정밀함으로 볼 때 최소 수년간 축적된 것이며 내부 관계자조차 쉽게 모으지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움직인 건 그 증거의 신뢰도가 절대적이라는 방증이죠. 다른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결혼식 명상까지 공개되면서 기업 이미지와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막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우진 그룹 불매 확산, 악질 시어머니, 재벌가의 추락, 나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세상은 지금 위선을 심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한 장면만 선명했다. 흰 드레스 자락을 떨구며 눈물 흘리던 내 딸. 그 한순간을 지켜낸 대가로 나는 30년 예국을 무너뜨렸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위선은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비웃고 얕잡아 보던 사위의 아버지.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묵묵히 걸레를 잡은 손으로 단숨에 30년 제국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위선이 나타났다.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척한 얼굴의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저는 제 며느리를 단지 출신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괴롭혔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을 보지 못하고 제 자만심만 앞섰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녀는 연신 머리를 숙였다. 하리나, 미안하다. 네가 흘린 눈물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잘못된 어른이었다. 기자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한때 호화로운 호텔에서 와인을 들던 여자는 이제 남은 건 눈물 범벅에 초라한 한 여인뿐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은 후 위선은 마지막으로 악속했다. 저는 제 딸, 그리고 사돈께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레 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예전처럼 당당한 기세는 사라지고 초라한 차림의 눈가엔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 할인이 놀란 눈으로 서 있었다. 위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인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너를 상처 입혔다. 제발. 용서해다오. 할인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아픔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눈앞의 위선은 더 이상 거만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느 분위기오 후회하며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어른일 뿐이었다. 할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이해해요. 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를 비췄다. 그 방 안엔 긴 세월의 갈등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다. 위선과 할인은 끝내 서로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지난 세월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는 듯 했다. 할인아,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우진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님, 그동안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인이를 지키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 곁에서 웃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비겁하게 눈을 돌리던 사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좋다, 우진아. 네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방 안에는 눈물과 미소가 뒤섞였다. 그 순간 무너져 내렸던 가족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나는 할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세월의 눈물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달인아, 꼭 기억해라. 사람은 출신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가 너를 만든다. 너는 누구보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 하리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고통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위선은 무너졌고 세상은 그녀의 민낯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만이 아니었다. 내 딸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다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던 손, 쓰레기를 나르던 손, 그 손으로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딸을 지켜주기 위해 쓰일 것이다. 나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얻은 승리는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내 가족을 지켜낸 것이었다. 위선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매일같이 할인에게 다가가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았다. 밥은 먹었니? 춥지 않니? 그 작은 관심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할인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과거의 눈물이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 어디서든 당당히 웃을 수 있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갔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것이 진짜 승리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분명하다. 권력과 돈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향한 사랑과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용기는 어떤 제국보다 강하다. 한때 교만으로 가득 찼던 위선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한때 눈물로 가득했던 할인은 이제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아버지, 강태석은 깨달았다. 승리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끝내 지켜내는 것이었다.